네, 반갑습니다. 문정법률경매 배문정 소장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절차도인데요. 일단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 때문에 이제 보통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요. 최저 경매가, 이거는 감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평가가 돼서 감정가가 정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입찰일에 입찰을 보고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다면 낙찰 허브 결정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7일이고요. 자세하게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각 허가 확정이 됩니다. 결정 다음에는 꼭 확정이 따라오죠. 다음에 대금 납부가 진행이 되고요. 인도명령,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받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요까지는 공부를 좀 하시거나 또 입찰을 몇 번 보신 분들은 그다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전문가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가 다 되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도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매 신청입니다. 경매는 적법한 권리를 가진 신청자에 의해 임의경매 또는 집행문이 부여된 결정문이나 채무 명의를 가진 사람에 의해 신청되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배우셨죠? 네. 일단 강제경매는 집행 결정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경매 신청 시에는 채권자가 경매 비용을 예납하고, 네, 경매 비용을 미리 예납을 하는 겁니다. 경매 신청을 하려면. 왜냐하면 법원에는 이제 중개 역할이죠. 일종의 경매 돈 받을 사람, 돈 갚을 사람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문건 송달도 해야 되고 또 감정평가도 매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매 집행비용은 보통 이제 대략적으로 비용이 많이 크지 않다면 한 200에서 300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낙찰받으면 바로 채권자가 진행했기 때문에 채권한테 이제 배당이 되죠. 경매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취하, 항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번 개시결정입니다. 경매 개시결정은 경매 신청 등기와 경매 결정을 송달하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채권자가 물론 신청한 사람이 채권자인데 채권이 필요한 그 경매 목적물에 채권들이 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압류, 가압류, 근저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받을 사람들한테 연락을 다 취한다, 문건을 송달한다, 이제 우편으로 발송이 되거든요. 이 집은 경매 넘어가니까 배당을 신청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공과금 채권 신고와 함께 현황조사위원회 집행관님들이 가는 거죠. 감정평가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 항상 감정가를 매겨야지 출발점이 있습니다. 뭐 달리기를 하려면 출발선이 있어야 1등, 2등을 뽑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것도 이제 법원에 등록된 평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든 공장이든 그거에 준해서 감정평가를 매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은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강제경매였다. 그죠? 강제경매였으면 가압류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차용증을 가지고 경매 판결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돈을 다 갚은 상태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경매 비용이 다르다든지 채무액이 다르다든지, 그러면 집행정지, 항고, 청구 이해소, 제3자 이해소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 이해관계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경매 개시 결정에서는 아직까지 입찰일이 지정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3번 최저 경매가 결정, 이게 이제 감정가예요.
출발선이니까 최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가가 1차에는 감정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감정가에서 아무도 입찰을 보지 않았다면 20%에서 30% 저감돼서 또 출발선이 정해지는 거죠. 그게 최저가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가도 우리가 최저 경매가라고 칭합니다. 자, 이때 법원은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경매 준비가 되면 개시 공고, 당연하죠. 날짜를 게시하는 거죠. 법원 사이트 가면 다 있죠. 자, 입찰 서류를 열람하고 입찰자 서류를 볼 수 있게. 여기 이제 울산법원인데요. 입찰일에 가시면 요 밑에 A4 용지에 사건별로, 네, 그 물건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럼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입찰입니다. 다음에 입찰 보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게 지방법원마다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뭐 여기마다 조금씩 시간이 달라요. 개찰 시간이. 마감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개찰 시간은 보통 이제 입찰 개시는 10시에 하고요. 11시 10분에서 11시 30분 마감하는 시간이 조금 다르다. 이제 울산은 참고로 1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입찰할 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매수 신고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차순위 매수 신고는 2등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차순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정가가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 1,000만원에 시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1억 2천이 최고가였다. 1억에 시작해서 1억 2천이 최고가였다. 그러면 보증금이 1,000만원이잖아요. 그럼 1억 2천에서 밑으로 1,000만원까지는 네, 차순위가 다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경매 목적물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차순위 매수 신고. 그게 이제 조금 좀 집중해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입찰 마감이 되면 개찰과 동시에 사건별 최고가 입찰자를 결정하게 되죠. 보통 이제 입찰자가 하면 최고가 매수인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금액까지 다 불러주죠. 그리고 이제 최고가 매수인은 입찰날 낙찰 영수증을 받으십니다. 한번 해보신 분은 대충 아시죠? 네. 자, 5번입니다. 낙찰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낙찰 물건의 낙찰 허브 결정. 허가냐 불허가냐 그걸 7일 동안 시간을 주는데요. 보통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권으로 불허가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물건마다 조금씩 다른데 법원에서 정하는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이해관계인이라든지 그 경매 목적물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그게 이제 타당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허브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음에 허브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결정 다음에는 꼭 확정이 따라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허가 확정은 7일이고요. 매각 허브에 대한 즉시 항고 있을 수 있죠. 불복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허가 확정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7일. 낙찰 7일, 낙찰 다음에 허브 결정도 7일, 그 이후에 또 7일, 일주일 정도가 허가 확정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상자가 있는데, 경매 사건의 채권, 채무관계, 채무자도 할 수 있는데, 그 항고에 대한 거는 분명한 권한이 있어야 돼요. 아니, 권한이 아니라 분명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걸 보시면 되고, 채무자, 최고가 매수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에는 보통 이제 낙찰을 받고 권리에 대한 거, 물리적인 거에 대한, 예를 들어 감정평가서가 상이하다든지, 현장에 가보니까, 아니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조금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경매 물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또 매각 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으로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의 신고인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조금 많이 어렵긴 한데요. 일단은 항고인, 매수인, 최고가 매수인 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매각 허가에 대한 항고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대금납부죠. 대금납부는 매각 기일 후 허가 결정, 허가업지 14일이 지나고 나면 집행법원에서 대금납부 통지서가 발송이 돼요. 이때 납부통지서는 등기로 오거든요. 그래서 자택에 누군가가 계시든지 우체국으로 찾아가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납부통지서에 표기된 납부기일까지 입찰보증금 10% 외의 대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기간은 그 납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시간을 주니까 시간은 조금 넉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하여 소유권 이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이제 그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촉탁 처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고 기간이 조금 필요한데 경매 물건은 바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오늘 납부했다, 오늘 이전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금납부가 끝나고 나면 인도명령 해야 되죠. 거기 이제 거주하는 채무자,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 합니다.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인도를 거부한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인도를 명하는 제도인데요.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대금납부함과 동시에 보통 인도를 해요. 대신에 인도 명령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인도 명령을 안 하는 경우는 완전 빈집이라서 바로 개문을 하는 경우, 개문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협의가 그 전에 다 잘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6개월 내에 등기하고 6개월 내에 꼭 인도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인도 명령은 신청권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이제 납부하면서 보통 인도 명령을 많이 하세요. 다음에 이제 인도 받죠. 협의를 보았건, 인도명령 강제집행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건 매수 부동산을 인도받게 된 모든 행위가 완료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절차인데요. 이제 하나하나 뜯어봐서도 사실은 절차 자체는 조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자, 신청해서 감정가 매겼고요. 이렇게 매긴 거를 결정이 되면 입찰날이 지정이 됩니다. 입찰을 보았고요. 낙찰을 받았다고 치면 낙찰 허가 결정, 허가 확정 7일 해서 14일 지나고 나면 대금납부 통지서가 발송이 돼서 대금납부를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인도명령, 인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매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제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앞에 절차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금납부를 하고 나서 명령 내려서 인도받는 게 중요한데 좀 더 꼼꼼하게 예를 들어 분석을 할 때도 어떤 부분이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어떻게 해서 경매가 넘어갔는지까지 조금 알고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요 물건은 뭐냐면 앞전에 6월달 말쯤에 진행됐던 경매 사건인데요. 지금 인도명령 대상자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이 산다든지 채무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인도명령 대상자죠. 그런데 제3자가 거주하고 있는 물건이었어요. 이 물건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누구인지 다 확인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니고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도명령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유들을 낙찰자가 전부 다 소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매 목적물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경매 목적물에 여기에 원래는 주인이 살고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살고 제3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내보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 어떻게 내보낼 거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유로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계약했던 물건을 계약자께 다 고지를 했는데 계약자는 딴 물건으로 이 물건을 포기를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도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매 초보자라든지 또 일반인이 경매를 아주 많이 접해 보셨더라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매 절차 다 설명드렸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너무너무 더워서 사실 바깥에 일하기 너무 힘든데 어쨌든 더운 여름 너무 찬 것만 드셔도 배앓이도 하고 식중독도 있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짬짬이 운동 좀 하시고 진짜 운동해서 흘리는 땀은 정말 값진 땀인 것 같아요. 제가 요 앞전에 이제 건강이라기보다는 조금 안 좋아서 수술을 한번 해서 앞전 주에 제가 한 주를 빼먹었는데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약간 마음도 힘도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건강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매번 강조해도 정말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웃고 좋은 마음으로 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